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급 위축. 요거 주간 브리핑 내용이죠. 15주차. 그리고 빚내서 집 사지 않기 시작. 요게 저는 좀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이 영상 켜기 전에 바로 전에 뉴스를 한번 찾아봤어요. 무슨 뉴스가 있나 싶어서 봤더니만,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뭐 둘이 막 지금, 단디 뿔나 있는 상태죠. 미사일 공격 확인했다고 해가지고, 뉴스 좀 이따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갑자기 막 급락하는 현상, 갑자기 급락하고 막,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뉴스를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모르는 건 하지 말자. 정책자금 요 뉴스를 자꾸 가지고 오는데요. 작년에 정책자금 60조 투입되었습니다. 자료를, 60조 투입되었고, 올해, 최악의 경우는 15조. 일본 뉴스 기사에서는요, 신생아 특례 이거 효과 없다. 집값 부양이 효과 없다. 이렇게 뉴스가 어제자 뉴스를 찾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한 달 만에 뭐 3조를 대출했니, 신생아 보금자리론이 풀리고 나서 6억 이하 주택 거래량이 늘어났니, 뭐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어제자 뉴스에 신생아 특례 주택 거래량 증가 부양에 효과 없음이라고 명시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60조의 의미, 이 돈의 의미는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금융위원회 자료입니다. 금융위 자료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이 작년에 기준으로 월간 한 5조 정도씩 계속 증가했죠. 주담대가 5조 정도씩 거의 증가했었습니다. 그럼 1년 평균하면 60조 정도 되죠. 60조. 60조? 본 적 있잖아요. 우리 60조라는 숫자 본 적 있잖아요. 작년에 정책자금이 60조 들어갔어요. 작년에 주담대가 60조 증가했어요. 그러면 정책자금밖에 집을 안 산단 말이야?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금융위 자료를 보다 보면은 한 달에 한 1.8조, 연간 20조 정도 기존에 받았던 주담대를 상환합니다. 연간 기준으로 20조 정도 상환합니다. 그 말인즉슨 신규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20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상쇄되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정책 자금만큼만 작년에 주담대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실질적으로 주담대 신규로 낸 사람이 20조 됩니다. 매년 20조씩 갚아 나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3월 달에 신규 주담대가 500억밖에 늘지 않았어요. 500억밖에 늘지 않았어요. 이게 저는 너무 충격적인 자료였습니다. 이 주담대와 이 거래량의 상관관계 어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만들다가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자료들을 뒤적이다 보니까 4월 달에 DSR 예외 일부 축소 만기 연장 대환, 과거 5년 전에 했던 거 다시 뭐 연장을 한다든지 갱신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거 적용한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래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한 두세 달 전에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4월 달부터 시작한다고. 사람들은 뭐 총선 끝나고 나면 뭐 규제 해제니 이런 것들을 기다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제가 연초에도 40조 정도로 축소된다. 언론의 뉴스를 그대로 받아 써놨는데요. 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15조. 많으면 25조.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22년도의 분위기가 22년도의 분위기가 물씬 풍겨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신생아 특례 4조 5천억. 두 달 동안 4조 5천억 받아갔습니다. 이거 의미 없더라. 대구의 주담대는 얼마나 증가해 왔을까? 주담대 플러스 기타 대출 증가 현황을 보는데요. 22년도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금리가 많이 올랐었죠. 오르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신용대출 같은 거,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을 계속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또 갚아 나가는 거 또 시작됐습니다. 이거 다 소비로 이어져야 되는 돈이거든요. 이게 시중에 풀려서 소비로 이어져야 되는 돈인데 사람들이 돈을 갚기에 바쁘다. 주담대는 일부 늘어나고 있어요. 주담대 늘어나는 규모가 얼마나 대단하냐. 많이 사람들 대출 받았을 때 대구 사람 대출만 20년 굉장히 부동산 시장 뜨거웠을 때 1조. 근데 아닙니다 이거.
1조입니다. 1조. 1조를 대출받았습니다. 지금 주담대 대출받는 규모하고 다 합쳐봐야 가장 최근에는 이게 금융위 자료는 3월달 자료까지 나오고 한국은행 자료는 1월달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이 높이가 비슷하죠. 위아래로. 주담대 2천억 받았어요. 2천억 받았어요. 신용대출 2천억 갚았어요. 대구시장에 도는 돈인 양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전체 대출 합계와 이 거래량, 대구시의 거래량, 노란색 막대 그래프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흐름 하여튼 막대 그래프로 제가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거래량 21년부터 거래량이 급격하게 죽어버렸죠. 이때부터 훅 가기 시작했죠. 이때 이 차이점이 뭐냐니까 이 대출 총액이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을 때는 거래량이 같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때는 대출은 많았지만 거래량은 살아나지 못했었습니다. 이 이유는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때 21년부터 입주가 또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입주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주담대를 많이 받게 되겠죠. 그것이 거래량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더라. 이어지지는 못하더라. 그래서 다시 근래의 흐름으로 살펴보면은 전체 대출, 주담대 플러스 신용대출을 얼마나 받나 살펴보니까 이게 바닥을 기고 있어요. 이게 바닥을. 그래서 지금 거래량 나오는 것이 좀 신기하다. 사람들 대출도 안 받고 하는데 거래량이 왜 이렇게 나올까? 그래서 또 다르게 해석해보자면 기존에 대출을 끼고 물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처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3억 이하의 아파트, 못난이라고 이렇게 칭해지는 그런 것들 일부 정리하는 것이 아닐까. 이 거래량 증가가 추후에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매집하는 형태는 아닌 것 같다. 매집하는 형태는 아닌 것 같다. 이것은 대구 순수 주담대와 거래량 흐름을 한번 살펴봅니다. 21년, 22년 주담대 많이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때는 입주 물량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주담대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거래량과 별로 상관은 없었습니다. 23년도 주담대 증가했어요. 이거 순수하게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줄 아시나요? 이거 특례 때문입니다. 특례. 순수히 사람들이 돈 많이 땡겨서 집을 사는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특례로 작년에 대구의 연간입니다. 우리 요거는 지금 월간 흐름을 살펴봤었고요. 연간 흐름으로 살펴보면은 작년에 2조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요. 다른 통계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 특례 40조 뭐 이 정도 풀린 중에서 대구가 한 3조 정도 대출을 특례만 받았습니다. 특례만 3조 정도 받았어요.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 갚아 나가는 경우도 많더라. 특례도 많이 받지만 갚아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 다시 한번 요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대구 2020, 12년, 13년, 14년, 15년 이때 분위기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사람들 전년비 빨간색 미친 듯이 주담대를 받았습니다. 15년, 16년 분위기 좀 쌓였죠. 2017년 초반까지 분위기 다 했습니다. 이때 주담대가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좀 조정을 거치고 나서 주담대가 미친 듯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그러던 것이 21년, 20년 마지막 피크를 끝으로 주담대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연간 순증 규모죠. 연간 순증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요. 아파트 시장이 이만큼 커지고 그 높아진 가격을 감당하고 또다시 위로 치고 올라가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대출을 일으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시장에 뛰어들어야지 집값 상승에 긍정적일 거예요. 근데 22년도도 꺾였죠. 흐름이. 주담대를 받는 흐름이 꺾였습니다. 양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24년 1월달 현재 1742억, 대구가 1742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 자료로 넘어가 봅니다. 이 자료. 전국적으로 주담대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3월달로 접어들면 대구의 주담대 순증되는 규모는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500억 증가했어요. 500억. 그럼 나누기 20 정도 해보면 대구는 25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25억. 그래서 올해
혹시 3월 같은 분위기가 쭉 이어져 나간다면 이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대출을 안 받는 그런 상태. 근데 그까지 가지는 않지 싶어요. 입주 물량 대구는 여전히 많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주담대를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대구가 이 끝물에 좀 많이 떨어졌다는 착각, 대구만 많이 빠졌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하게 빠집니다. 그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같이 빠져나가요. 다시 대구 주담대 요 규모만 한번 볼게요. 22년, 23년도 대구가 주담대 받은 규모 2조 4천억 2조. 22년, 23년입니다. 많이 빠졌다고 느낌이 드니까 대출 많이 받았습니다. 2조 4천억 2조. 요 부산이거든요. 부산입니다. 부산 22년과 23년 보면 1조 3천억과 1조 대출 안 받습니다. 그리고 부산 집값, 대구가 집값 한창 오르던 무렵 부산도 지방광역시 같이 겁나게 올랐었거든요. 대출이 점점 많이 증가했습니다. 부산 조정지역 묶였죠. 꽁꽁 묶였죠. 주담대 못 받거든요. 확 줄어들었죠. 그러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또다시 주담대가 확연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 규모가 더 커져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띄워 올리려면은 이 빨간색 선의 흐름이 어찌되었건 우상향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그려줘야지 가격이 뭐 전고점을 뚫리 올라가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부산 사람들 빚내서 집 사지 않기 시작했어요. 대구가 훨씬 더 많은 빚을 내고 있습니다. 울산도 한번 볼까요? 울산도 대출 그닥 많이 내지 않습니다. 그닥 많이 내지 않고도 소득이 좀 받쳐줘서 그런지 좀 사는 분위기예요. 그 총 부채액을 한번 볼게요. 울산이 얼마나 괜찮은 도시인지. 대구는 빚이 38조입니다. 주담대로만 묶여 있는 게 대구는 거의 40조입니다. 40조. 인구 한 절반 정도 조금 덜 되는 울산은 12조, 대구는 38조. 부산은 주담대가 56조. 부산, 대구, 울산. 울산은 빚을 많이 내지 않았습니다. 주담대를. 대구 최근까지 증가폭이 크다. 그리고 또한 흐름은 꺾였다. 3월 달에 1월 달에 한 1,700억, 2월 달에 뭐 한 2,000억 받았다 쳐봅시다. 3월 달에 거의 대출 안 받았습니다. 이게 점점 안 받는 달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 규모가 줄어든다? 돈이 들어가야 부동산 가격이 오르죠. 바람을 불어야지 풍선이 부풀어 오르죠. 바람이 불지 않는다. 부동산 바람이 불지 않는다. 이런 모습들. 이 자료가 의미 있게 보이시나요? 이건 부산 지역 모습인데요. 부산 지역이 어느 지역 할 거 없습니다. 어느 지역 할 거 없이 신용대출 갚기 바쁩니다. 계속 갚아나기 바쁩니다. 그리고 대출 받는 거, 대출 총액 이 선 차트로 이렇게 쭉 나타내 보니까 줄어드는 추세로 있어요. 물론 분위기 좋을 때는 빵빵 이렇게 주담대가 확 늘어났고, 또 주담대 증가하는 분이 이렇게 선형을 보면은 많이 줄어들고, 뭐 이런 모습입니다. 부동산 분위기 최악이었을 때 대출 주담대마저도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상태. 대구도 주담대가 마이너스로 가는 날이 주담대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갈 때 있었습니다. 주담대. 또 이게 마이너스로 가는 그런 시기 또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대출을 많이 내지 않기 시작했다. 울산 지역도 한번 부산 지역 맞아보시고 울산 지역까지 주담대 증가. 근래 좀 증가하긴 했습니다. 울산도 굉장히 분위기 암울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18년, 19년, 20년 이맘때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가 있긴 했었습니다. 거래량이 다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 사람들이 주담대를 많이 내지 않기 시작하면은 거래량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쿠팡알리
이용해 주시고요. 댓글 잠깐만 볼까요? 네, 후회협도님 감사합니다. 버머 아이파크 뭐 분양 중이지 않나요? 아직까지 뭐 나오지 않았죠. 네, 제임스님 반갑습니다. 이호선님 네, 안녕하세요. 어, 호로세님,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주식 코인 저거 쫄딱 망합니다. 시간 지나면은. 지금 분위기 아까 제가 전쟁 뉴스 이런 것도 가지고 왔죠. 저 쫄딱 망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반박합니다.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뭐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거래량이 어떻고 흐름이 어떻고 뭐 이렇기 때문에 오른다고 또 분명히 반박할 거예요. 음, 음. 모든 자산이 오르는 건 좋아요. 오르는 건 좋다 이건데 돈이 들어가야지 오릅니다.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오를 때 고래들이 많이 들어오고 막 이런 차트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 개미들이 얼마나 사고 새우 뭐 얼마나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요. 코인도 비트코인도 뭐 거의 1억에 육박한 가격까지 갔다가 왜 힘을 계속 못 받나요? 신규 자금 유입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잖아요. 신규 자금 유입이 별로 없다는 걸. 이 부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내용을 가지고 온 겁니다. 버마이파크 뭐 조금 가격을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이런 때 분위기처럼 뭔가 배구 지역 다시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저게 가능했던 시대는 이때였어요. 2017년도에 수성구 갑자기 뭐 범사 만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부 아파트 가격 치솟아 오르면서 너도 나도 대출을 엄청나게 내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대출을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버마 아이파크 뭐 버마 니 살아 니 살 거면 살아. 지금은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일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림이 전체 시장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영향 없어요. 영향 없어요. 돈 많나? 그렇고 살아. 그렇고 살아라. 그냥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부마 이펙크 15억 예상하시면 뭐 사야죠. 뭐. 이 주고라도 사십시오. 네.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더라.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더라. 매수 위지수는 계속 동조화된 가운데 바닥을 기고 있다라는 부분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매도 물량이 줄지 않는 이상은 매수 의지수가 살아날 수 없죠. 조금 더 상황이 나온 곳과 아닌 곳 그렇게 묶여 있는데요. 대전도 거의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요. 광주도 살짝 살아나는 것 같지만 지난주 했다시피 부산, 대구, 광주는 한 몸. 부산, 대구, 광주, 부산, 대구, 광주는 한 몸처럼 움직이고 인천, 대전, 울산도 한 몸처럼 움직였거든요. 근데 대전 분위기도 매물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임대 물량이 다시 적체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요도 대전도 거의 한 몸처럼 같이 되어 간다. 그나마 수도권의 버프를 받는 인천 정도만 상황이 조금 나아 보인다. 울산은 지나갈게요. 네, 이런 느낌. 조금 나은 곳과 아닌 곳, 조금 나은 곳과 아닌 곳. 분위기가 급락하고 안 좋아졌을 때는 막하다 안 좋은 분위기, 막하다 안 좋은 분위기. 여기서 도시별로 좀 옥석이 가려지죠. 조금 상대적으로 양호한 곳, 상대적으로 불량한 곳. 불행히도 대구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이런 곳. 요거 지난주, 제가 이번 주
1일 브리핑할 때 이 내용을 빠뜨렸어요. 대구가 마이너스 0.04, 부산이 0.06. 광역시 중에서 하락률 1위 자리를 부산에 내준 것이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몇 달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한 반년 정도 됐나요? 거의 그런 대구 플러스일 때 물론 있었지만 부산 마이너스 있었지만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대구 굉장히 장기간 하락을 이어왔다. 세종시가 낙폭을 많이 줄인 모습이고요. 이게 요번 주 자료였습니다. 뭐 수성구 일부 지역 플러스로 수성구 일부 지역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신고가는 의미 없다는 거 이제 다 아시겠죠. 주간 거래량이 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살아나가지 못하죠. 다시 주간 거래량이 꼬무룩꼬무룩하고 조금 수상해졌습니다. 이 상승 탄력을 별로 받지 못하더라. 부산 지역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 못 받습니다. 인천이 하여튼 다른 길을 갑니다. 인천은 일단 같은 광역시급에 묶으면 안 될 정도로 주간 거래량이 641건. 부산을 훨씬 능가하는 모습. 대구는 뭐 비교도 안 되는 상태고요. 인천만 또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별로 돌아가면서 저렇게 좀 발작 증세를 보여요. 근데 그 발작 증세를 보이는데 대구는 별로 끼지는 못합니다. 가격이 좀 오르는 게 근래 분위기는 한 2, 3개월 정도, 한 3개월 정도 대전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대전 분위기 어느 정도 살아나고 나니까 또 시름시름 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울산이 또 좀 괜찮아요. 울산이 좀 괜찮았어요. 한 두어 달 괜찮았어요. 지금 또 인천이 또 살짝 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요거 가격 흐름까지는 체크해보지 않았거든요. 가격 흐름까지는 체크해보지 않았지만 뭔가 좀 다르다. 뭐 전세 매물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대구는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좋아 보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구의 이번 달 거래량 2120건, 부산은 2200건, 인천은 2600건. 요것만 봐도 좀 다른 느낌이죠. 뭐 광역시 100만 도시는 뭐 1000건 정도 그 정도 수준. 광주가 좀 많이 가격이 빠졌다가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긴 한데요. 아무튼 인천은 좀 다르다. 작년 최고 거래량 수준을 인천은 뛰어넘습니다. 부산은 작년 최고 거래량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요. 부산 사람들 대출 많이 안 받는 모습 보셨죠? 부산 사람들 대출 안 받기 시작했어요. 대구는 작년 최고 거래량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작년 최고 거래량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요번 주 내용이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간 거래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괜찮아서 대구의 거래량이 요거 14주차, 지금은 15주차입니다. 14주차에 대구의 거래량이 이거 잘하면 2,500건까지 나오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갑자기 거래 증가세가 갑자기 둔해지면서 대구는 거래량이 2,100건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문제는 4월의 거래량이죠. 4월의 거래량 대구 지금 추세처럼 가면은 다시 거래량이 2,000건 아래로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도 거래량 많을 걸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그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한다. 매매 거래량 인구 1,000만으로 했을 때 대구 현재 거래량 그나마 괜찮은 상태. 부산과 울산이 거래가 좋진 않습니다. 전세 거래량 2월달, 3월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월달의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1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 거래량이 부족한 모습 느껴지실 거예요. 1년 전보다 전세 거래가 많이 줄었다. 그러면 그것이 대구에만 있는 현상이냐? 부산 한번 보십시오. 부산 2월 거래량. 작년 2월달에 4,000건 거래였거든요. 올해 2,800건 거래되었습니다. 인천 작년 1월달에 2월달에 4,300건인데 올해 2,700건. 광주 1,800건에서 1,400건. 대전 1,800건에서 1,100건. 대전이 근래 갑자기 분위기 안 좋아져요. 전세 거래 많지 않거든요. 전세 매물 계속 쌓여나가고 있어요. 울산 900건, 700건. 그래서 전세 거래가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다. 그럼 전세 거래는 왜 줄어드는 걸까? 전세를 살아줘야 되는 사람들이 주택 매수했죠. 뭐 실거주나 이런 이유로 매수를 하면서 전세 거래량이 줄어드는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세 거래가 줄어들면 추후에는 전세 매물은 다시 쌓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전세 거래 대구 제일 안 좋죠. 매매 거래는 그나마 조금 양호한 상태. 전세 거래는 아주 안 좋은 상태.
부산 매물 55,000개, 대구 40,000개, 울산 14,000개. 자, 매물. 광주 뭐 어디 광주가 근래 매물이 많이 늘고 분위기 좀 안 좋았었어요. 울산은 그나마 계속 양호한 상태. 울산의 느낌이 딱 그겁니다. 어제도 울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부자 아빠. 그 책 제목 뭔가요? 부자 아빠. 그 책 제목 뭐지?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아들. 요게 울산의 느낌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들. 이 부자 아빠 세대에서 뭐 노사 이런 거 타결하고 할 때 뭐 하청 이런 거 사내 하청을 두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지위나 급여나 이런 것들은 다 보장받지만 그 나머지 것들을 많이 포기했죠. 하청. 그것을 누가 받나요? 이 아들 세대가 이걸 떠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정규직, 비정규직, 원청, 하청 이렇게 나누었을 때 아빠 원청, 아들 하청 이런 구조로 자리 잡게 되고 이 부모 세대의 급여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았지만 그 자녀 세대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울산 집값, 울산 부채도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 아까 보셨잖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미래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울산 집값이 쭉쭉 치고 나가야 될 것 같죠. 근데 아닌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대구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현재 1위. 어느 정도 약간 정체되는 느낌 근래 조금 있었습니다. 늘어나다가 이제 또 총선 이후에 총선도 끝났으니까 이제 또 분위기가 이제 찐으로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게 뭐 위기일지 기회일지 모르겠지만 찐으로 달라지는 분위기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전세 매물은 부산이 근래에 많이 줄어들었고요. 대구는 미미하게 증가하다가 조금 감소세. 인천이 남다른 길을 가고 있는 느낌이 뭐가 줄어들어요. 전세 매물도 빠지고 거래량도 활발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 온기가 이런 지방 광역시에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울산 매물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울산 전세 매물도 이런 게 계속 빠져주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분위기가 낮고 인천도 여기 빠져주죠. 전세 매물도 빨리. 부산도 어느 정도 많이 빠졌습니다. 아직까지 좀 많은 수준이긴 하지만 부산도 좀 많이 빠졌다. 대구는 안 빠진다. 임대 매물 월세까지 같이 환산해서 해보면은 그 쉽사리 조정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댓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